반지를 꺼내는 그런 뻔한 프로포즈로는 광숙 씨 마음을 제대로 감동시킬 수 없어. 오직 광숙 씨만을 위한 특별하고 진심 가득한 방법이 필요해. 그렇게 깊은 고민에 빠져 있던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회장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회장님 아직 퇴근 전이십니까? 혹시 오늘 저녁 약속이라도 있으신지요? 비서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동석은 긴 한숨을 내쉬며 사진 액자를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별다른 약속은 없어.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 그의 표정은 평소 회의석상에서 보이던 냉철하고 자신만만한 모습과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상기되어 있었고 어쩐지 첫사랑을 앞둔 소년처럼 긴장감마저 감돌았습니다. 과연 동석의 프로포즈는 무엇일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LX 호텔의 오너로서 세상 어떤 고객보다 중요한 여인에게 그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진심을 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게 될까요? 한동석 회장의 달콤한 고민과 설렘 그리고 눈물겨운 프로포즈 대작전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햇살이 눈부신 주말 오후 한동석과 마광숙은 강변 산책로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손을 꼭 맞잡은 두 사람 사이엔 따뜻한 미소와 함께 편안한 침묵이 흘렀죠. 그런데 어디선가 웅성웅성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나, 저기 뭐가 벌어지고 있나 봐요. 궁금증에 이끌려 걸음을 멈춰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건 다름 아닌 초대형 프로포즈 이벤트 현장이었습니다. 한강변 야외데크 위에는 수십 개의 알록달록한 헬륨 풍선이 맑은 하늘을 장식하고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적힌 커다란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턱시도를 말끔히 차려입은 남자가 무릎을 꿇고 준비해 온 프로포즈 편지를 읽어내려 가고 있었고 심지어 하늘에선 드론이 날며 꽃잎을 흩뿌리는 진풍경까지 벌어졌습니다. 마치 영화 세트장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장면이었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숨죽인 채 그 장면을 촬영하거나 바라보고 있었고 광숙도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정말 영화 한 장면 같아요. 저 여자분은 참 좋겠다. 그 말에 동석은 살짝 웃으며 넌지시 물었어요. 광숙 씨는 어떤 프로포즈를 받고 싶어요? 저렇게 화려한 것도 나쁘진 않죠.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신감과 달리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조바심이 묻어났습니다. 광숙은 고개를 돌려 동석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다시 잡으며 말했죠. 난 저런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은 오빠가 내 옆에 있어 준다는 것. 그거 하나면 돼요. 그 안에는 광숙다운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진심이 동석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날 밤 한동석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광숙 씨 마음에 평생 남을 수 있을까? 밤이 깊어갈수록 동석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동석은 조용히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박 실장에게 최근 유행하는 프로포즈 트렌드를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프로포즈 방법을 찾기 위해 며칠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고민하고 찾아봐도 마음에 쏙 드는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그를 더 조급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급함이 아주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그날은 광숙 대신 오천수가 술납품 때문에 LX 호텔에 오는 날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오천수와 마주친 한동석은 그의 고민을 털어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천수라면 광숙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 여겼기 때문이었죠. 후배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한동석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예,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오천수는 차분하게 답하며 한동석의 표정을 살폈어요. 어딘가 모르게 심각해 보이는 한동석의 모습에 오천수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동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책상 위에 놓인 광숙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광숙 씨한테 프로포즈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 뜻밖의 고백에 오천수는 놀라며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아니, 회장님. 형수님이 어떤 사람인데요? 진심이면 충분하죠.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형수님은 그런 것에 연연하실 분이 아니에요. 오천수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죠. 하지만 동석은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고민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더 그래. 그 사람한테 대충 하고 싶지가 않아. 한 번뿐인 순간인데 정말 제대로 해주고 싶어. 호텔 회장이라는 명색도 있는데 너무 평범하면 어쩐지 격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에 오천수는 더는 가벼운 소리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진심을 이해한 듯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그의 마음을 받아주었죠. 오천수는 한동석이 품은 진심의 무게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석은 결국 프로포즈 전문업체까지 알아보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명 프로포즈 이벤트 회사 대표가 직접 LX 호텔로 찾아와 거창한 계획들을 줄줄이 늘어놓았죠. 요트 위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 헬기를 이용한 상공 현수막, 초호와 레스토랑 전체를 대관한 콘서트 형식의 프로포즈까지. 무엇이든 할 수는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광숙의 마음을 움직일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 쇼는 광숙이라는 사람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았죠. 과도한 비용은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어딘지 모를 깊은 좌절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밤의 침묵 속에서 한동석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결심을 품고 있었고 그 결심은 결국 마수리 술도가 전체를 뒤흔들 단 하나의 밤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프로포즈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동석은 여전히 마음에 쏙 드는 아이디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밤새 이불을 뒤척이다 새벽에야 겨우 눈을 붙이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어진 걱정만큼이나 지친 기색이 스치기 시작했어요. 광숙은 그런 동석의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오빠, 요즘 어디 아파요? 얼굴이 너무 헬쑥해졌어요. 혹시 무슨 고민 있어요? 동석은 애써 웃으며 광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광숙 씨. 그저 당신 생각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을 뿐이에요. 당신 생각만 하면 잠이 달아나거든요. 그의 말은 평소와 다르게 조금 어색했지만 광숙은 그의 어설픈 농담에 피식 웃으며 안심하는 듯했어요. 그러나 사실 동석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광숙 씨는 진심이면 된다고 했지만 이 중요한 순간을 단순히 진심이라는 말로만 채우고 싶지 않아. 그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 이러한 그의 깊은 고민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LX 호텔의 핵심 투자 유치 회의 자리. 평소라면 날카로운 질문과 명쾌한 분석으로 회의를 주도했을 한동석 회장이었지만 그날따라 그의 시선은 창밖을 향하거나 책상 위를 맴돌기 일쑤였죠. 중요 안건에 대한 질문에도 평소 같지 않은 뜸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투자사 대표의 질문에 동석은 퍼뜩 정신을 차렸지만 이미 회의실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능숙한 비서진의 지원 덕분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평소 그의 빈틈없는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이 모든 것이 프로포즈에 대한 깊은 사색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동석은 내심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끝없는 고민과 답답함 속에서 헤매던 한동석은 문득 깨달음에 다다랐습니다. 광숙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말이죠.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그 계획은 단순한 프로포즈 그 이상이었습니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아주 특별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거죠. 며칠 뒤 해질 무렵의 독수리 술도가 마당. 해가 지고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는 시간, 술도가 마당은 부드러운 불빛으로 따스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당 가운데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고 그 위에는 광숙이 가장 사랑하는 막걸리를 활용한 특별 칵테일과 LX 호텔 최고의 셰프가 정성껏 준비한 고급 음식들이 정갈하게 자리하고 있었죠. 광숙 씨, 오늘 저녁은 특별한 날이에요. 술도가 식구들 모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 어떨까요? 제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동석의 제안에 광숙은 의외한 눈빛을 보였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이끌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공주실 여사와 시동생들이 환한 미소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술도가 식구들과 함께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던 중 동석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마이크가 들려 있었죠.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석의 말이 끝나자 마당 한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광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주시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시동생들의 진심 어린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수님, 장수영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나고 저희 형제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형수님이 끝까지 이 술도가를 지켜주시고 저희 형제들을 품어주셨죠. 오천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희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늘 받기만 해서 죄송했어요. 이제는 형수님도 행복하셔야 해요. 저희는 언제나 형수님 편입니다. 이어서 오흥수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형수님, 지난번엔 제가 정말 못되게 굴어서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늦게 철이 들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회장님이 형수님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서 너무 서운했는데 형수님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정말 행복하셔야 합니다. 진심으로요. 형수님, 형수님의 삶은 저희 모두에게 큰 본보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형수님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든든한 회장님이 곁에 계시니 저희 마음 편히 기쁜 마음으로 축복 보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형수님, 저희 형제한테는 늘 엄마 같고 누나 같고 정말 가족 그 자체셨거든요. 이제는 형수님도 누군가의 사랑을 듬뿍 받는 가족이 되셔야죠. 저희는 언제나 형수님 편입니다. 늘 행복하세요. 시동생들의 진심 어린 영상 편지의 광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당 입구에서 또 다른 깜짝 손님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결과 한봄이었죠. 두 사람은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띠고 광숙에게 다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한결은 광숙을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기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표정이 이렇게 환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한봄은 한 발 더 다가가 광숙의 양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모, 아빠의 소중한 반려자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저희도 이모의 든든한 가족이 될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한봄과 한결의 진심 어린 환영의 광숙은 감격에 겨워 그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공주실의 눈가에도 어느새 촉촉한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딸, 이제 진짜 가족 생긴 거구나. 엄마는 그걸로 됐다. 이렇게까지. 광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모든 감동적인 순간은 한동석이 직접 준비한 진심이었고 그가 얼마나 깊이 광숙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녀의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내리비치는 가운데 동석은 광숙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보석함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 꺼낸 것은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단아하면서도 품격 있는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진주알들이 마당의 은은한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어요. 광숙 씨, 이 진주 목걸이는 제가 어릴 적 어머니께서 가장 아끼시던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목걸이를 제게 주시며 늘 진심은 어떤 보석보다 빛난다고 말씀하셨죠. 그는 진주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펼치며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는 광숙 씨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숙 씨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술도가 당신의 가족들 앞에서 저희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광숙 씨,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당신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광숙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동석 씨. 정말 고마워요. 이보다 더 큰 감동은 없을 거예요. 저도 동석 씨의 가족이 되고 싶어요. 술도가 식구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 속에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다정한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동석의 귀가에 광숙이 속삭였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프로포즈예요. 화려함보다 더 소중한 진심이 가득한 달빛 가득한 술도가 마당은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축복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동석의 오랜 고민은 마침내 완벽한 결실을 맺었고 그가 찾은 해답은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한동석과 마광숙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LX 호텔의 자랑인 그랜드 볼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온 귀빈들과 하객들로 북적이며 성대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를 이루었죠. 동석은 최고급 맞춤 턱시도를 입고 광숙은 순백의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축복 속에 버진 로드를 걸어나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로 특별히 준비된 사랑의 약속주 건배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에서 이날을 위해 정성껏 빚은 특별한 막걸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이니셜과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아름다운 크리스탈 잔에 담긴 그 술은 마치 오랜 시간을 견뎌온 두 사람의 인생처럼 깊고 풍부한 맛을 품고 있었지요. 동석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광숙을 바라보며 깊은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광숙 씨, 제가 인생의 후반전에 당신을 만난 것은 하늘이 내린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의 황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할 수 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슬픔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알콩달콩 남은 인생 즐겁게 살아요.